네, 안녕하세요. PR 481번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리서치에서 논문은 아니고 화이트 페이퍼 같은 거를 2월 27일에 퍼블리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목은 The Era of One-Bit LLMs, All Large Language Model are in 1.58 bits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이 이 논문의 대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피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16비트 프리시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LLM의 웨이트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과 0과 1,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숫자 조합만으로 웨이트를 이제 구성을 해도 충분히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속도의 이득, 그다음 메모리의 이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이제 세 개이기 때문에 뭐 지수 2, 아니, 미치 2인 로그 2에 3 해서 1.58 이렇게 네이밍을 붙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FP16의 웨이트를 갖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어, 멀티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연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과 0만으로 구성된 웨이트를 갖게 되면은 멀티플리케이션 없이 단순히 이제 덧셈, 뺄셈의 계산만으로 어, 인퍼런스가 가능하다는 게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와 메모리의 이득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LLM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좋아지지만 커지는 사이즈로 인해서 디플로이먼트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environmental, 그다음 economic impact,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컨소시엄에 의한 environmental 혹은 이제 economic impact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16비트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더 낮은 비트, 그러니까 4비트나 8비트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포스트 트레인 퀀타이제이션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여전히 이제 성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저자들이 이전에 2023년에 퍼블리시한 논문은 이제 비트넷이라고 하는 또 페이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키텍처를 마이너스 1과 1만으로도 구성을 해서 그 아키텍처 중에 리니어 레이어를 마이너스 1과 1로 구성을 해서 트랜스포머를 이제 변경을 시켰을 때 훨씬 이제 지금 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1.58비트랑 같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 연산이 없고 에디션 연산만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메모리 어썸션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은 기존에 이제 작년에 퍼블리시했던 1비트 모델에서는 약간의 그 성능에 대한 어,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단순히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단순히 이제 0만을 추가를 하는 이 터셔리 파라미터를 그세 개의 파라미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그 원비트 비트넷에 대한 이점은 다 가져가면서 메모리 컨섬션이나 트로풋, 하이 트로풋, 그다음에 레이턴시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에너지 컨섬션도 줄어드는 이제 그 장점들을 모두 가져가면서 0을 추가했을 뿐인데도 이제 원비트 LLM보다는 더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원비트 LLM에서 갖고 온 페이퍼에서 갖고 온 피겨고요. 그래서 이 원비트 LLM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피겨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의 비트는 16비트이고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 보라색을 따라가 보시면은 어 이렇게 트레이닝은 16비트로 하고 나중에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이렇게 8비트, 4비트, 그다음에 2비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일단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레이닝도 1비트로 하고 인퍼런스도 1비트로 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에큐러시가 이제 뭐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과 비교가 되지 않게 훨씬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단순히 마이너스 1과 1만으로도 웨이트를 구성했을 뿐인데 성능이 잘 나왔다는 것을 이전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기존의 FP16 트랜스포머를 활용했을 때보다 같은 파라미터의 모델에서는 물론 이 비트넷이 그 이전 비트넷이라는 마이너스 1과 1만을 활용하는 그 파라미터의 모델은 성능이 더 안 좋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성능이 거의 유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비트리니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트랜스포머에 추가를 하는 것은 전 비트넷 논문이랑 똑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라운드 클립, 그 웨이트에 라운드 클립을 적용해서 그 전체 웨이트 중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된 웨이트를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 가까운 숫자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비트 리니어를 갈아 끼우는 부분이 이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트레이닝은 스크래치부터 진행을 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처음부터 이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보고요. 근데 여기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8비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고요. 실험 결과들은 이제 라마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자들이 라마랑 비교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가장 재현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산업계에서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마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라마랑 이 비트넷 1.58 두 개 마찬가지로 그 레드 파자마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이거는 100 빌리언 토큰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이 매트릭이랑 그 다음에 제로샷 퍼포먼스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LLM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이 논문을 리뷰하기 위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매트릭은 이렇게 밑에 수식으로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은 뒤에 나오는 토큰이 얼마나 음, 실제 정답이랑 비슷하게 맞추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와야 되는 토큰을 제대로 맞춘다고 하면은 이 PPL은 1이 되고요. PPL이 크면 클수록 이제 성능이 안 좋다는 거고 뒤에 나오는 토큰을 뭐 토큰에 예를 들어 맞춰야 되는 토큰의 후보가 5개인데 그걸 그냥 0.2로 다 에버리지하게 맞춰버리면 이제 PPL이 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PPL은 이제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이제 조금 난다고 해도 성능이 꽤 많이 벌어지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쪽 테이블을 보면은 라마랑 비트넷이랑 같은 숫자의 그 파라미터에서 어, PPL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성능이 비슷하다는 거, 그 애큐러시는 비슷하다는 건데, 메모리 컨섬션이랑 레이턴시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는 파라미터가 더 큰 사이즈의 모델일수록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빌리언짜리 라마는 7.89 메모리 컨섬션을 갖고 있는데,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배, 3.3배 이렇게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인퍼런스에 쓰이는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밑에 테이블은 이 이전 논문, 그러니까 비트넷 1비트짜리 비트넷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능인데요. 퍼플렉시티를 보면은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밑에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도 좀 다르고 파라미터도 6.7빌리언으로 이 위에서 실험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셋은 어떻게 정확히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파라미터는 비트넷의 1비트짜리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PPL이 퍼플렉시티가 17로 비트넷 1.58 버전에서의 3빌리언에서의 9.9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넷에서 웨이트에 0을 추가한 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성능이 개선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메모리나 레이턴시에 대한 이득은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테이블은 제로샷 퍼포먼스. 그러니까 뒤에 지금 보이는 각각의 어떠한 벤치마크인지는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확인했고 그 에버리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사이즈의 LLM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에버리지를 갖고 있고 오히려 큰 3빌리언짜리 LLM 그 라마랑 아니, 같은 그 파라미터의 수를 가진 LLM, 아까 라마랑 비트넷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비트넷이 좀 더 성능이 좋다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비트넷 이전 버전이랑 비교를 한다면 여기에 그 HS랑 WG 이 부분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WG 같은 경우는 66.3이었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어, WGE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WGE 같은 경우에는 51.4 그래서 여기서는 60에 거의 가까운데 더 비트넷 1.58이 더 좋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HS 같은 경우에도 기존 비트넷은 38.9였고 새 버전에서는 44.2. 그러니까 0을 추가한 효과가 성능 그 애큐러시는 더 좋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논문에서는 기존 예전 그 비트넷 1비트짜리 비트넷의 성능에서는 동일 그 모델 사이즈에서 기존 FP16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그래도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1.58 버전의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동일 파라미터에서 그 FP16 LLM은 성능이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거의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메모리랑 레이턴시에 대해서는 비트넷 1.58이 라마에 비해서 훨씬 동일 그 파라미터의 모델 사이즈일 때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레이턴시에 대한 이득도 커지고 메모리 어썸션에 대한 이득도 훨씬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랑 레이턴시에 대한 이득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할 때 이제 에너지 코스트인데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코스트가 인트 8 에디션에만 구성이 돼 있고 이는 굉장히 저렴한 그 에너지 코스트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 같은 경우에는 애드랑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FP16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에너지 코스트가 커서 에너지 어썸션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모델 사이즈에서도 그 에너지 어썸션을 비교를 했을 때 어, 비트넷이 라마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들은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그 세 개의 그 결과들을 합쳐서 13빌리언짜리 비트넷은 3빌리언의 FP16 LLM이랑 이제 같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더 그 애큐러시랑 레이턴시랑 메모리랑 에너지 텀에 대해서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70빌리언짜리 비트넷은 당연히 파라미터가 더 많기 때문에 성능은 더 애큐러시는 좋겠지만 그다음에 레이턴시, 메모리, 에너지에 대한 관점에서는 13빌리언 LLM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메모리를 덜 먹기 때문에 맥시멈 배치 사이즈가 되게 많아지고요. 그래서 똑같이 두 개의 A100 GPU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시퀀스 랭스를 512로 고정을 했을 때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 배치 사이즈는 비트넷이 더 11배 컸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1초에 나올 수 있는 토큰의 수는 8.9배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풋이 이제 8.9배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토큰, 2테라 토큰을 오픈 소스로 제공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LM 3빌리언짜리 스테이블 LM이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습에 활용된 2테라의 토큰도 모두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자들은 스테이블 LM 3빌리언이랑 비트넷 3빌리언, 비트넷 1.58, 3빌리언을
똑같이 이제 다 같은 토큰으로 비교를 하고 다양한 벤치마크 셋에서 비교를 했을 때 벤치마크보다 더 좋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엄청 큰 이제 2테라의 토큰을 학습을 하는데도 이 비트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까지고 이제 디스커션 이 저자들이 이 새로운 비트넷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장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금 LLM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MOE라고 하는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Mixture of Expert라고 하는 MOE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어떠한 토큰이 입력되었을 때 그 토큰별로 어떤 분야의 세분화, 예를 들어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법, 뭐 의료, 뭐 등등의 세부적 분야에 잘 적용이 되는 토큰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분야에 맞는 그 익스퍼트만 액티베이트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MOE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 인퍼런스를 할 때 활용되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게 되죠. 인퍼런스 타임도 좋아지고. 대신에 이제 다양한 익스퍼트들을 다 메모리에 올려야 되고 GPU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컨섬션은 커지고 그다음에 여러 GPU를 활용하게 되면은 인터칩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MOE를 활용했을 때 이 미스트랄 AI라고 하는 데에서 믹스트랄이라고 하는 MOE 그 LLM을 보여줬는데 그 같은 경우에 대부분에서 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MOE라고 하는 게 성능적 그 애큐러시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대신에 밑에처럼 어, 하이 메모리 컨섬션이랑 인터칩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로 인한 그런 단점들이 존재를 해왔는데 이제 원비트 비트넷을 활용하면은 일단 메모리 컨섬션도 다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 칩에 여러 개의 엑스퍼트를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인터칩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로 인한 단점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되는 이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식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롱 시퀀스를 입력받을 수 있는 LLM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저자들이 이 논문에서는 아니지만 이 논문 이후에 뭔가 FAQ 같은 그 어, FAQ 같은 그 페이퍼를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비트넷에서 키밸류 그 캐시를 4비트로 제한을 했을 때의 성능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키밸류 캐시가 뭔지가 중요한데요. 키밸류 캐시 같은 경우에는 LLM이 계속 이제 그 트랜스포머 어텐션 연산을 할 때 이제 키밸류를 계속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키밸류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이제 꺼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워커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잘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KB 캐시가 그 인풋 시퀀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굉장히 로그 스케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바틀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랑 KB 캐시를 더한 용량을 봤을 때 시퀀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웨이트에 대한 그 용량은 좀 무시할 만하고 대부분 이 KB 캐시가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 시퀀스가 점점 인풋 시퀀스가 길어지는 데 있어서의 제한은 KB 캐시가 먹고 있는 그 먹고 있는 메모리가 너무 커진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이 KB 캐시를 4비트로 제한을 하면은 뭐 기존에 이제 16비트였던 걸 이제 4비트로 4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지가 된다는 걸로 봐서 시퀀스를 늘리는 데 있어서 더 늘려도 된다. 물론 이제 웨이트가 먹고 있는 메모리도 이 비트넷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KB 캐시도 더 줄여서 더 결과적으로는 긴 시퀀스를 입력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1비트 LLM을 위한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이제 그렇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페이퍼에서 예시를 든 거는 이 글록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록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그 70빌리언 모델에 대한 그 아웃풋 토큰 퍼 세컨드 벤치마크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GPU에서 인퍼런스를 하는 것이고, 이제 글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 다른 이제 서비스들에 비해서, 다른 이제 LLM 서비스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아웃풋 토큰 퍼 세컨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 그 우리가 GPT를 타이핑을 한 다음에 GPT한테 뭘 GPT-3나 GPT-4도 느리고, 아무튼 뭔가를 물어봤을 때 아웃풋이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글록 이제 한번 그 뭐 테스트 해보라고 웹에 열어주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인퍼런스 타임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글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아예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는데, 그래서 기존의 GPU랑 좀 다르게 트랜스포머 지금 LLM의 연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칩을 설계했다라고 하고 이 칩에서 기존의 그 공개된 LLM을 올린 다음에 그 서빙을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그 속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도 어 이렇게 글록의 예를 들면서 그 원비트 LLM의 그 원비트 비트넷 원비트 LLM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면 적합한 아키텍처의 칩을 설계한다면은 더 이제 그 원비트 LLM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살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고 피처웍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웨이트 같은 경우에 이 비트넷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과 0과 1로 만들었지만 그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8비트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4비트로 줄였을 때는 확실하게 액큐러시에 대한 로스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이 완전히 충분히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FFN 이전, 그러니까 다운 프로젝션이 들어가는 그 FFN 이전까지만 8비트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4비트로 제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단서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그 모든 구조에 대해서 뭐 동일하게 4비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8비트로 어떤 부분은 4비트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어, 더 이제 성능에 대한 감소는 없으면서 다른 이제 이득을 더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아직 저자들은 FP16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는 FP16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금 프레임워크 후다 프레임워크에서 다른 그 로우 프레시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스피드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좀 어찌 보면 콜럼버스 달걀 같은 느낌으로 웨이트를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제한을 한 아키텍처가 기존 16비트의 FP16의 그 LLM과 비슷한 성능 비슷한 애큐러시를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아직 코드가 공개된 건 아니고 지금 지난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재현성이 있는지 다른 그룹들이 검증을 많이 한다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LLM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